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 휴일이죠. 휴일이고 여기 제가 구독자 100명 됐어요. 100명 돼서 오늘은 좀 자극적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시고 또 너무 이렇게만 하시지는 않기를 바래요.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사양 잡스라고 해놓고 디지털 노마드 휴양지 골라 살기라고 써놨는데요. 사실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돼서 휴양지를 골라 산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여기저기를 이사를 좀 자주 해야 되는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 버는 일이 아니어서 이사 갈 때마다 직업을 새로 구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어딜 가나 직업을 고르지만 않으면 먹고 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새로운 지역에 가면 일을 구한다는 거는 어쨌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또 어디로 옮길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도 직업을 구하지 않고 지역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알게 된 게 바로 이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시작한 거는 네이버 블로그였어요. 제 지인 중에 네이버 블로거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추천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걸 계기로 아예 전업을 생각하게 되면서 좀 열심히 파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순간까지 됐습니다. 이 디지털 노마드를 전업을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인트로에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보다 일 안 하는 시간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일을 하기 싫어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일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조립하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돈이랑 관련이 되면 아무리 재밌던 일도 내 적성에 맞았던 일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노마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돈 버는 건 이렇게 따로 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만들거나 이런 일들은 돈이 관련되지 않게 다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디지털 노마드 전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랑 비슷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간절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랑 같이 계속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오래 해야 되는데 제가 꼭 오래 할 수 있기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는 잘 모릅니다. 예전에도 해본 적이 있고 제가 그 성형외과 영상 편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직접 제 거를 이렇게 키워본 적은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 거 도움받아서 주워 듣기로는 이 구독자 100명일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100명째 올린 영상에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십시오. 제 구독이랑 알림 설정은 제가 요청드리진 않지만 이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 노마드 관련된 주제로 블로그를 하거나 블로그 해보셨어요? 블로그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면 고정된 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로 수익 내시는 분들이 있죠. 소위 업자라고 불리시는 분들 이 와서 자꾸 싫어요 누르고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다른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런데 그리고 소위 그 강의를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자책이나 요즘 유명한 인터넷 강의 있죠. 유료 강의 그거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 거 보면서 아니 이걸 왜 공짜로 공개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싫어요 누를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분들 마음이라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밥그릇 다 잘라서 나눠드리면서 유튜브 하는 거거든요. 저도 희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싫어요를 누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제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게 특히 이번 영상에는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극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슈랑 실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그동안 제 영상에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말했던 단어입니다. 이슈랑 실검하면 얼마 벌 수 있을까요? 얼마 벌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잘하면 짭짤합니다. 이게 제 지금 애드센스 계정인데요. 저는 계정이 하나입니다. 계정 여러 개를 돌릴 수도 있죠. 근데 왜냐면 정지 먹으면 안 되니까. 전 전업인데 심지어 애드센스 계정 정지 당하면 정말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대비책이 있긴 하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계정 정지 안 당할 만한 일을 하는 게 애드센스 디지털 노마드 전업하는 사람으로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정지 당한 적이 있는데 부당한 정지였습니다. 제가 제 잘못이 아니었고 제 잘못도 아닌데 정지 당한 거예요. 그래서 풀어달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바로 풀렸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애드센스는 아시겠지만 정책상 수익 외에 예상 수익 외에 나머지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하면 걸려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책 어기는 걸 싫어해서 정책상 다 가렸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돼 있잖아요. 요거 날짜도 제가 몇 월, 며칠인지 가렸습니다. 블로그 좀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블로그를 하면 할수록 이 감이 엄청 살아납니다. 촉이 엄청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만 알아도 어떤 글을 썼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조회수가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 또 그때 1등 했던 블로거가 누군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보호를 위해서 이 연, 월, 일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가려볼게요. 수익이 얼마인가요? $780. 얼마죠? 하나로 하면 80만원 정도 되네요. 하루에 80만원. 단순 계산으로 한 달이면 83, 24, 2,400만원인데요. 물론 그렇게는 안 들어옵니다. 제가 전업이지 전국 뭐 1%, 전 세계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업이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이런 수입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부분 정보성 글을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슈나 실검 글을 전혀 안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터지기 때문이죠. 요게 $780가 터진 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뭐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거 무료 클릭인가 싶을 정도로 하루에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정보성 글을 쓰는 동시에 이슈 글도 쓰기 때문이죠. 근데 보세요. 옆에 보시면 페이지 뷰 보이시죠? 제가 이거 모자이크 해놨는데 정책상 가렸지만 아주 세게 안 해놔서 눈 크게 뜨고 보면 대충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 뷰가 들어왔는데 수익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이 나오시죠? 클릭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보면 보입니다. 클릭수가 이렇게 많이 클릭을 했는데 수익은 겨우 $780라는 말이 속으로 드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슈 글은요 태생적으로 CPC, 그러니까 광고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이슈 글을 쓰시면서 고단가를 노리시거나 이러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단가가 낮아도 페이지 뷰수가 높으면, 트래픽이 많으면 이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슈나 실검 글을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언제 쓸까요? 저는 제가 쓰는 정보성 글이 있어요. 이것도 자꾸 쓰다 보면 이제는 키워드 찾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키워드가 밀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요. 정보성 글을 쓰다가 보면 뭔가 촉이 옵니다. 오늘은 이거 써야겠다 하고 촉이 딱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동안 안 하던 귀찮은 일이라도 이슈 글을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이슈 글이 언제나 그 촉이 맞진 않지만 그런 글들이 중간중간 계속 터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월급이 있고 생각지 못한 보너스나 상여금이 계속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이세양 잡스를 보고 계속 디지털 노마드로서 함께 해가실 분들은 제가 정보성 글을 쓰라고 많이 권장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나 실검 글을 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두 번씩 터지면 맨날 쓰는 것도 아니고 이슈나 실검을 가끔 쓰는데 이렇게 터지는 거면 아예 이것만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초대장이 없는 티스토리 블로그 하루에 몇 개 쓸 수 있죠? 15개 쓸 수 있어요. 하루에 15개씩 한 달 써보셨습니까? 몇 개죠? 450개 쓰는 겁니다. 45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한 달에 400개 정도는 써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수익이 나와요. 물론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저번에 그 최적화 안 된 블로그, 최적화된 블로그가 처음에 몇 달러 된다 그랬습니까? 30달러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랬고 하루에 15개 쓰시면 $100는 넘는 경우도 초반인데도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블로그 일은 하면 할수록 일거리가 줄어들길 바라는 게 제가 원하는 건데 제가 원하는 거는 방향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몸이 부셔져라 일하시는 분들 있죠. 잠을 줄이고 하루에 단 몇 시간만 자고도 돈만 벌린다면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내 성향이다 그러신 분들은 이슈 블로그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저품질이라는 게 있죠. 이슈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 그렇게 나쁜 글을 쓰지 않았는데 다음에서 저품질을 날리게 됩니다. 그럼 또 최적화 만들어야 되고 펍밴도 걸리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은 빈도수로 다가오게 됩니다. 글을 쓰는 것만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오는데요. 중간중간 저품질이나 펍밴이 오거나 최적부를 만드는 일들까지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직원을 쓰셔야겠죠. 근데 한 달에 뭐 한 300, 500 정도 버시는데 직원 쓰시겠습니까? 직원 얼마 주실 거예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슈 블로그는 제 생각에는 오래 할 거는 못 됩니다. 또 있습니다. 이슈 블로그를 하다 보면요,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왜냐면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이슈는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15개 쓸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애드센스를 수익을 얻기 위해서 티스토리에다가 15개씩 매일매일 쓰시는 블로거들이 꽤 돼요. 실제 해보시면 나는 하루에 2개, 3개도 못 쓰는데 15개를 어떻게 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처음이라서 그러신 거고, 실제로 10개 이상 쓰는 거, 이슈나 실검인 경우에 10개 이상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이런 경쟁 속에서는 공격이라는 게 들어오죠. 공격이 들어오고요. 특히 다음에서 1등 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고단가 키워드나 고단가 주제들로 글을 쓰면 여기 제 것처럼 이렇게 클릭 수에 비해 수익이 낮은 것도 아니고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780가 아니고 $7,800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론상이지만. 근데 그런 키워드들은 소위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주인은 좋은 표현이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업자들이 그 유명한 키워드들의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 1등해서 하루에 얼마씩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에서 여러분이 글을 잘 써서 그 위에 떴다고 하죠.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무료 트래픽을 엄청 날리고 들어가서 체류 시간도 없이 바로 빠져나오고 해서 이 블로그를 죽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심지어 신고까지 하죠. 신고. 물론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고까지 하는데 물론 이겨낼 수 있지만 다음이라는 곳은요, 네이버나 구글에 비해서 이렇게 훨씬 더 치열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힘든 곳이에요.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사람은 몰리게 돼 있습니다. 다음 상위 노출하는 건 너무너무 쉽지만 공격을 버티거나 공격당하는 것을 방어하는 건 또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정보성 글을 쓰시고요. 보세요. 나오죠? 여기 오른쪽에 수치 보이시나요? 네. 아주 눈 크게 뜨고 보이시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정보성 글을 쓰시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슈 글을 써 나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이런 큰 수입도 얻을 수 있으니까 실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숫자만 보고 제발 그냥 구글이고 네이버고 나는 다음이나 해야겠다 이래 생각하시면 진짜 지치실 거예요. 물론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 2달 죽었다 치고 고시생처럼, 물론 고시생들의 어려움을 제가 진짜 알지 못하지만 고시생처럼 페인처럼 이슈글 한번 한 달에 450개씩 써보겠다라고 시도하시는 거는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해보면 확실히 아세요. 이거는 블로그의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실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래 가시려면 정보성 글에 이슈나 실검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까 제가 15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15개 쓰려면 글 하나 쓰는데 몇 분이나 걸려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분 정도 걸리면 쓸 수 있나요? 그럼 몇 분이죠? 몇 시간이죠? 10개 쓰면 300분이고 5개 하면 5, 35, 150분, 450분이네요. 시간으로 나누면 8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 8시간 쓰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처음에 물론 이슈글, 실검글 처음 써보시면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부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이슈글을 정말 하게 많이 써보시면, 실검글을 많이 써보시면 최대 30, 보통은 15분. 이슈글 뭐 볼 거 있나요? 없잖아요. 10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10분 안에 끝내셔야 하루에 15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쓰면 100분이죠. 100분. 1시간 반에 10개.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품질 안 당하려면 한 번에 막 연달아서 발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 간격 때문에 하루 종일. 하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한 개당 10분에서 최대 30분 사이로 잡으시고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실검을 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고 실검의 꿈을 갖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자극적인 얘기도 좀 드렸고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혹시 지칠지도 모르시는, 포기하려고 하실지 모르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믿으면서 평일 돼서 다시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